네, 금요일장 개장 8분 앞두고 있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선물만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월가 위클리 마켓 코너입니다. 오늘 이 시간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먼저 이 AI 버블론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비디아 실적 잘 찍어내고 있습니다. 이 AI 관련주들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윤여민 이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? 네,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이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M7 관련된 종목들 모두 좀 실적을 다 발표했는데요. 제가 이제 M7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M7과 좀 많이 연관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AI 가속에 관련된 부분들, 하지만 뭐 AI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모두 이제 M7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M7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버블론을 좀 피해가는 좀 그러한 실적이 나왔다. 다만 이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은 좀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기여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에 반해서 이제 뭐 알파벳이라든지 지금 뭐 아마존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.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 반독점법,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굴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적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 좀 나오면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한 좀 관찰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개별 이슈는 있었지만 AI 관련주 특히 뭐 M7 종목들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. 그렇다면 AI 관련주 중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은 연관지어서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네, 일단은 뭐 최근에 이번 3분기 때 빅테크 업체들이 사실 실적이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나오긴 했습니다. 가장 주목했던 게 내년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과 내년 이제 AI 칩이나 이쪽에 블랙에 관련된 수요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AI 수요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에 주가의 부분들이 좀 횡보하는 좀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취임 이후에 AI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이나 좀 A&D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나 성장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뉴스케이 파워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은 사실 뭐 지금의 당장의 실적보다는 뭐 그만큼 최근에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특히 SMR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도 좀 같이 좀 챙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AI 관련주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원전주들 네. 좀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AI 관련주 엔비디아 외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섹터 있으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AI 하면 결국은 이제 전력 인프라가 저는 뭐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. 하면서 전력 인프라 섹터를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뭐 여기 더해서 뭐 유틸리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넥스트에라 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재생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이자 또 전력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와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의 합작을 좀 하면서 특히 구글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최근에 애리조나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ESS를 배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전력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AI 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 그와 관련해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분명히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앞서서 뭐 이화진 과장께서도 이 트럼프 2기 이 완화, AI 관련 규제가 완화되니까 AI 관련주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념인 이사께도 여쭤보고 싶어요. 이 전반적으로 이 호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. 트럼프 2기에 AI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것이 호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 AI 관련주들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나가 보면 좋을까요? 네, 사실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서 좀 옥석가리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이제 M7을 좀 필두로 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하드웨어에서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쨌든 AI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때 같은 경우도 결국 기업의 규제를 좀 많이 철폐를 하면서 기업의 R&D를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집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정책의 수혜를 받을 때 좀 숫자가 나오는 결국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에 대한 저는 옥석가리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최근에는요,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는 지는 해이고 이 팔란티어는 새롭게 떠오르는 해다.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은 좀 엔비디아는 좀 지는 해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에도 유효하게 좀 나왔던 데이터가 중국 쪽에서의 호포 수요가 계속 꾸준히 좀 매출이 나왔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부터는 이제 블랙의 가속기 포함해서 이제 매출은 또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팔란티어가 워낙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AI 소프트웨어들이 실적이 사실 아직 뭐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팔란티어는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비해서 일단 공공기관이나 특히 국방부 쪽에다 수주가 계속 꾸준히 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거의 보안 등급이 같은 레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맞는 수주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팔란티어는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해는 좀 맞는 상황인데 여기에 덩달아 엔비디아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현재 주가는 0.07% 보합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유념인 이사께도 짧게 한번 여쭤보고 개장 보고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팔란티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짧게 한번 들어봤고요. 자,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. 3대 지수 여전히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다우존스만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장 시황 자세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호 캐스터. 땡땡땡땡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시작됐습니다. 어제 하락으로 출발하다가 상승으로 마감한 미증시 오늘 또 큰 이슈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4.4%에 육박하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여전히 위험 요인입니다. 3대 지수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다우존스입니다. 네, 0.24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43,979선 지나고 있습니다. S&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0.11% 상승하고 있습니다. 프리장에서는 하락 흐름 보이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. 5,954선 지나고 있습니다.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. 네,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2812선 지나고 있습니다. 주요 3대 지수 현재 혼조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.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S&P 500 11개 섹터입니다. 현재 원자재, 에너지, 기술, 커뮤니케이션 섹터 하락 중에 있고 나머지 섹터는 상승 중에 있는데요.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 0.85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알파벳 여전히 하락 중인데요. 미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을 매각하라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어제 알파벳의 주가 4.5% 이상 하락했고 여기에 더해 오픈 AI가 브라우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알파벳의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센터 이준호였습니다.
네, 요 몇 거래일 보여준 것 같이 미국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 개장 상황 확인을 해보셨고요.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7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,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팔란티어 이야기도 좀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데, 윤여민 이사께 계속 이야기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오늘 좀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. 확실히 이제 좀 M7 쪽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이 약간 좀 쉬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좀 다우존스 쪽에서 어떤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제가 볼 때는 뭐 3대 지수 모두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변동세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특히 이제 주요 빅테크들은 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다음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한 제가 볼 때 수요일 정도 좀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, 좀 외부적인 변수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친다는 거.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, 특히 이제 12월에 금리 동결에 관련된 이제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어떤 좀 매크로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다우존스 쪽에서 어떤 다우 쪽에서 제가 볼 때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또 주가가 급등했던 또 다른 종목이죠. 이 스노우플레이크. 한 달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어제 기준으로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입니다.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 현재도 2% 오르고 있거든요. 이화진 과장께서는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, 그리고 전망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2분기 때 일단은 물론 처음 이제 워렌 버핏이 IPO에 처음 투자한 회사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. 물론 네. 21년도에 이제 상장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결국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8,000개 이상에 대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제 모멘텀은 되긴 하겠지만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한 8억 달러 이상 이제 매출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순이익 자체가 3억 달러 이제 부진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결국 주가도 조금 힘든 상황이 좀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성장주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보통 이런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마찬가지 쿠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흑자 전환이 되어야 좀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오픈AI 경쟁사죠 엔트로픽도 관련해서 이제 단연간 파트너십도 체결했고 결국에는 이런 챗 GPT와 비슷한 이제 관련된 언어 모델과 제휴 파트너십을 만들면서 새로운 수익성을 개선하는 이제 노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과 직계 되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이런 단기적인 좀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지켜보는 게 이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승폭을 갑자기 확 줄였습니다. 현재 0.89%대로 상승하고 있네요. 참고해 주시고요.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약진이 계속될까,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. 투자 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윤여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사실은 이제 앞에서 뭐 팔란티어도 좀 말씀하셨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엔비디아의 좀 초창기 때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전환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사가 좀 높아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숫자로서 그래도 한 두세 분기 정도는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좀 그런 과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3분기 때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종목들 자체가 지금까지 뭐 탄탄한 실적을 낸다기보다는 뭐 흑자 전환 혹은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적자인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탄탄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어떤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팔란티어라든지 지금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워낙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. 트렌드를 좀 잘 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월봉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전고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IPO 했을 때 당시보다는 지금 한 500배 정도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2023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.
그래서 IPO 때까지 어쨌든 금액이 다시 내려왔다가 2024년 지금 AI 붐을 뚫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들은 결국 이런 한 번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좀 겪는다. 결국 이런 부분을 이겨내려면 숫자와 좀 제가 볼 때는 연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급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중심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뭐 4분기 내년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또 궁금한 게 앞서서 저희가 팔란티어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이야기를 했잖아요. 소프트웨어 네. 관련주로.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께서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주 보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? 이것도 궁금하거든요. 혹시 있으신가요? 사실 저는 일단은 뭐 다시 M7으로 좀 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. 하면서 뭐 이제 앞에서 이화진 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을 좀 다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M7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AI 반도체 그 가운데서 이제 결국 진화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AI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명히 연관된다고 하면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와 관련된 어떤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오픈 AI랑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어떤 대장주로서 제가 볼 때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급등하거나 새로 주목받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지금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자리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마이크로소프트 장 초반에 0.19%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. 자, 그렇다면 이화진 과장께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약진이 앞으로도 이어질까? 그렇다면 투자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. 결국에는 이제 샘 알트만도 최근에 물론 이제 트럼프 유세 기간에 얘기를 해왔던 거는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결국 AI 규제 완화,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,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자금력이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경쟁력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여러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. 요게는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시스템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물론 주가도 최근 올해 한 7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아마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까 팔란티어도 결국에는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더 플러스를 더 받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뭐 서비스 나우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물론 우리가 뭐 오도비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주가가 못 오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경쟁력에서는 조금은 미진할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성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서비스나우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앞서서 AI 규제 완화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은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 포트폴리오의 몇 대 비중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? 물론 최근에 워낙 이제 반등이 좀 많이 커졌던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, 특히 테슬라는 비중이 조금 확대할 필요는 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30%고 엔비디아 20%인데 나머지 이제 50% 사이에서는 비중을 사실 크게는 좀 가져가기 좀 조금 그럴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AI 반도체 쪽은 그래도 아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대략 한 30에서 40% 정도 포함이면 나머지 이제 포트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한 10% 정도 좀 비중을 가져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